과정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국민의당이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매주 열리는 정기의원총회 첫날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첫날 우리에게 있었던 그 안개 하나를 거치면서 산뜻하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의 위기관리 리더십은 당내 화합과 단결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원내 3당, 신생정당, 소수정당이었지만 국회에서 맨 처음 존재감을 보일 수 있던 것은 똘똘 뭉쳐서 일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우리에게는 큰 시련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리한 강압 조사에서도 당당하게 맞섰고 검찰 수사에도 협력을 하면서도 강한 저항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국민에게 겸손했습니다. 우리는 새누리당 동영상 리베티와 관련한 중앙선관위 조사의 제보를 입수해 차분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리적으로 분석도 했지만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자고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주 금, 토, 일 요일에는 우리는 중앙선관위의 여당 봐주기 조사, 검찰의 야당 죽이기 수사에 현명하고 강력하게 대처했습니다. 또한 어제 국회 법사위 등 국회 차원에서도 많은 대응을 했습니다. 우리 38명의 의원, 당직자, 보좌진들은 기도하는 심정으로 현명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영장 기각은 사필 규정입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겸손한 자세로 정치와 정책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살 수 있습니다. 또다시 단결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의당이 사는 길은 오직 민생을 챙기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국민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분발하자고 촉구하면서 두 의원에게는 오늘 하루 쉬도록 제가 얘기했다고 했고 앞으로 여러 가지를 대처하면서 의정활동을 착실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요즘 사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수차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별다른 저의 의견은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사드 문제를 먼저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고 우리의 의견을 한쪽으로 모아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정체성을 지켜왔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요즘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의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리와 함께 반대의 입장에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 등을 받을 때 함께 하자고 제안합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당의 입장을 여러 의원들이 자유스럽게 토론을 해서 하나로 기왕이 묶어져 있었지만 다시 한번 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활발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드 문제 토론은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거듭 의원님들 협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사드는 제가 줄곧 반대해온 내용인데 저는 사실 군 출신 아닙니까? 보수로 생각하는데 이거 사드는 저는 양심을 걸고 반대해 왔습니다. 어제도 국방장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도 정말 양심을 걸고 역사와 국민 앞에 죄 짓는 결단을 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재고해라. 어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첫 번째로 이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어제도 국방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좀 사드 문제가 얼마나 국내적으로 큰 문제입니까? 국민 전체의 안위와 국가의 안위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국방장관이 주관을 하는 것인지 오히려 군사적인 측면만 본다면 저희 당도 안보가 얼마나 그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까? 배치하는 것보다 배치하는 게 낫죠. 물론 그건 낫죠. 그러나 그것을 배치했을 때 그 파장은 국내적으로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통일, 어쩌고 관광객, 문화교류 이런 거 따지면 문화체육관광부도 다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안을 가지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NSC나 국무총실에서 할 문제입니다. 한민구 장관도 그 문제를 질문하면 제대로 명확한 답변을 못해요. 어찌 보면 이런 사안들이 청와대 누가 정말 결정을 하는 건지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히 우려스러워요. 더불어민주당도 어제 국방위에서 일부 의원들 제가 접촉한 결과는 시끄러워요. 지금 그 당 내에 당은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쪽에 아까 우리 박지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전국적으로는 저희와 같이 한번 개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이건 잘못된 결단이고 너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각종 이해집단들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구하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히 국제정치 관계 보십시오. 5대 1의 국제관계가 동북아의 안보정세가 3대 3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적인 리스크, 경제적인 리스크 대단히 큽니다. 이제 기술적인 거는 벌써 이제 지나갔습니다. 배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만 나옵니다. 근데 배치를 일단 했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번에 신공항 문제 보세요. 충분한 국민적인 동의를 얻지 않고 대형 프로젝트를 그냥 했을 때 그 파괴부가 얼마나 큽니까? 국민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국민의 그 지역 갈등, 지자체 간의 갈등 얼마 많은 국민에게 소모가 있어요. 오늘 아주 좋은 자리신데 저희는 뭐 줄기차게 지금 유인물도 들으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레 국방부 정책실장하고 또 중앙일보 대기자지요? 대기자님 그 사드 포기하자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국방장관한테도 그거 읽어보라고 했어요. 위원장님도 아시죠? 그 내용을 보면 결정을 했던 사람도 다시 한번 음미를 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잘 써놨어요. 저도 그것 보고 정말 느낌이 많았는데 그날 국방장관 보고하고 저한테 차관이 나오면서 그래요. 선배님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나 양심을 걸고
국익 차원에서나 하는 일이다. 이거는 무슨 진보다 보수다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냥 아무 소리 안 들어. 오늘 여러분 제가 제2 정주위원장으로서 이 사드 문제나 국가안보 문제 책임지면서 오늘 열띤 토론이 있어서 좋고 오늘 시간은 제약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부족하다면 모레 토론에 꼭 나오셔서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가의 근간이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가 바탕이 되어야 국가의 경제활동, 외교활동 모두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드 체계 배치 결정은 이념의 잣대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따져야 합니다. 먼저 공론화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부터 해보겠습니다. 사드가 안보에만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무기 체계인지 아니면 한, 미, 일과 북중 러 간의 동북아 신냉전 체제의 도화선이 되는 등 국제 정세와 우리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일반적인 무기 체계의 하나라면 정부의 판단을 믿고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간의 관계를 크게 바꿀 정도의 사안이라면 반드시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론화 과정에서는 사드 체계 도입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며 잃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따져야 합니다. 사드 체계는 미사일 요격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무기 체계입니다. 그나마 성능이 충분히 검증된 것이 아닙니다. 이에 반해서 중국의 이탈로 북한의 비핵화와 통일은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경제적인 타격도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미사일 대응력을 얻는 대신에 북한의 핵 보유를 돕고 통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이것이 틀린 분석인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의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회법 63조에 따른 연석회의를 열어서 국방위와 외통위가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국회법 63조의 2에 규정된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소집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얻는 것과 잃는 것 그리고 우려되는 점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대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시기를 앞당기고 미사일 방어 능력을 증강시킬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국회라는 장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의 합치된 의사를 결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안보를 지킬 가장 강력한 힘이 생기게 됩니다. 박 대통령과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중국 등 우려되는 점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드 배치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적인 중요 사안입니다. 현 정부 독단으로 결정하고 국회와 국민은 방관자로 있을 사안은 결코 아님을 밝혀둡니다. 고맙습니다.
제1야당 더민주당의 사드에 대한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무능한 여당의 무책임한 야당의 존재가 이 나라를 지금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군이 걸린 문제를 국내 정치적인 시각으로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져서 제1야당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비극입니다. 외교 안보 문제를 방기한 세력이 어떻게 집권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더민주당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당 입장에서 다시 한번 성찰을 요구합니다. 첫째, 이 사드 배치 결정은 4.13 총선 민의 위반입니다. 4.13 총선에서 국민들은 이 집권 세력에 대해서 중대한 정책 결정에 관한 불신임을 한 겁니다. 해방 후에 여당을 제1당이 아닌 제2당으로 밀어낸 결정이 언제 있었습니까? 국민은 중요한 정책 결정에 대한 그 위임을 유보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도 혼자서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국민에 대한 무시요, 국회에 대한 무시요, 야당에 대한 무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문서상의 합법성과는 별도로 역사적인 합법성이 없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사드 결정은 철회돼야 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얼람이 울려. 네, 사진 만납니다. 안 꺼지지? 참 무모한 결정입니다.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과 거리가 멉니다. 국회와 국민이 결정해야 할 것을 대통령 혼자서 국방부도 당황했다고 들었습니다. 잘못된 오답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드가 철회돼야 한다고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드를 배치한 이후에 우리는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미 관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미 관계만 중요하고 한중 관계, 한러 관계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이 결정이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에 철회돼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은 양자택일의 시대가 아닙니다. 동서냉전에서 어느 진영에 설 것인가, 이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 그리고 중국의 부상 속에서 미중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버퍼존이라고 불리는 이 완충 국가들이 있잖아요. 미얀마, 베트남, 한국이 여기에 속합니다. 미얀마와 베트남은 이 지정학적인 위치를 이점으로 활용해서 중국으로부터도 얻고 미국으로부터 얻는 국익 외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정권은 한미일 삼각동맹에 스스로 편입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면 근본 해법은 뭔가, 근본 대안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드 1개 포대가 6기 48발의 요격 미사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수도권 2,500만 시민들은 6,000문의 장사정포 3분 내에 60km 거리에 도달하는 6,000문의 장사정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드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뭘로 막습니까? 또 이미 실전 배치가 완료된 스커드 700km입니다. 노동미사일 1,400km입니다. 이게 1,000기가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1,000kg짜리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1,000기입니다. 1,000기. 이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위협입니다. 위협의 실체입니다. 이 사드 48발 가지고 어떻게 1,000발의 1,000기의 스커드와 노동을 다 커버합니까? 결국 군비 경쟁은 해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군사주의의 시대가 아닙니다.
해법은 뭐냐? 외교적 해법을 추구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참여정부 때 NSC 위원장이었습니다. 국가안보회 위원장. 개성공단을 설득하러 미국에 갔습니다. 펜타곤을 방문했습니다. 럼스펠드 네오콘의 수장이었습니다. 미국은 개성공단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럼스펠드를 설득했습니다. 개성공단을 해야 하는 이유. 바로 6,000문의 장사정포로부터 1,000기의 스쿼드로부터 한미동맹을 지키고 한국 국민의 안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개성공단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럼스펠드와 네오콘의 결정을 뒤엎는데 결정적인 논리였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럼스펠드 국방부는 저에게 MD 브리핑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별 귀빈실로 안내돼서 미국의 MD 전략에 대한 특별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 개발 수준이 어느 정도에 와 있으며 한반도 안전에 얼마나 한미동맹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누누이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21세기 2000년대 100년간 미국이 세계 최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는 첫째, 군비를 세계 최대로 써야 하고 두 번째, GPR이라고 불리는 미국 전 세계에 깔아놓은 50만의 군대의 신속 이동군 배치, 그리고 미사일 방어망, 이 3개의 요체가 21세기 미국 세계 최강 전략이었습니다. 참여정부의 MD에 대한 협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군사주의가 아니라 외교적 해법을 추구했고, 또 미국도 군산복합체가 끌어가는 나라지만 또 동시에 여론이 주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을 상대로 한 정부와 그리고 각계의 노력이 이 군사적 해법이 아니라 외교적 해법, 그것이 뭡니까? 2005년 9.19입니다. 2005년 9.19 합의는 육자 합의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 아닙니까? 이란 핵 문제도 타결한 것은 외교입니다. 1차 1994년 핵 위기를 해결한 것도 그때 클린턴 정부가 북폭 계획을 세웠잖아요. 막판에 YS 정부가 돌아서긴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을 평양에 보내야 된다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카터 외교와 함께 94년 10월 제네바 합의, 외교적 합의로 북한 핵 위기를 넘어섰습니다. 2차 핵 위기,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우라늄 핵 위기가 발생했을 때 등장한 부시 정부는 선제 타격론, 쪽집게식으로 외과 수술식으로 영변을 폭격하자는 그런 위험한 노선을 가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3자 회담을 거쳐서 6자 회담이라는 외교적 틀로 결국 외교주의를 통해서 2차 핵위기도 넘어갔습니다. 자,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2차 핵실험, 3차 핵실험, 4차 핵실험, 연이은 미사일, 여기에 대한 대응이 사드입니다. 사드. 이것은 역사적 오류입니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건 단호히 거부하고 철회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당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개성공단을 많은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개성공단을 닫으면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개성공단을 닫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 사드는 뭡니까? 방어를 위해서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 이 사드 도입은 비핵화를 해칩니다. 말하자면 UN 제재에 중국의 동참을 어떻게 요구합니까? UN 제재 전선의 중국의 변화, 이탈은 불보듯 빤합니다. 앞뒤 모순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국민의당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전제로 박정권의 선택은 대재앙입니다. 재앙. 치명적입니다. 망국적 선택입니다. 이건 막아야 합니다. 철회시켜야 합니다. 경제를 망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은 경제입니다. 경제가 망가지고 났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국민의당이 저는 소명을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발표 뒤에 정부가 허둥거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무책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속으로 겁내할 겁니다. 안절부절 못할 겁니다. 자, 특히 통일은 멀어집니다. 사드를 갖다 놓고 어떻게 통일을 추구합니까?
한미일 남방삼각, 중러북 북방삼각이 대치하는 그런 우도 속에 무슨 통일 전략이, 평화 통일 전략이 가능합니까? 어쩌면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원하는 구도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저는 오늘 당론 채택 너무나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드 반대가 아니라 사드 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야당이 공조해야 합니다. 야3당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조를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끌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야3당 협의체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국회와 국민이 다시 결정하도록 하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앞장서서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야 합니다. 토지 수용, 예산 삭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이 있을 것입니다. 국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야3당 협의체를 통해서 안철수 전 대표를 포함해서 야3당의 지도자들이 야당 외교에 나서야 합니다. 미국에 가서, 미국은 여론이 주도하는 나라입니다. 왜 사드를 여기 갖다 놓으면 안 되는지를 설파해야 합니다. 중국에 가서 정권 교체하면 새 정권이 사드를 철회하겠다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우리 국익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님, 정동영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은 아마 이런 태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보 불안 정당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이번 기회에 벗어나고자 과거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발언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벗어나보고자 지금 아주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과거에 늑대가 나타났다고 했던 것들은 잘못된 발언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진짜 늑대가 나타났기 때문에 늑대가 나타났다고 해야 될 때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또 같은 우당으로서 이 문제에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걸 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이 사드 배치 결정은 대단히 밀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독단적으로 전격적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7월 5일 대정부 질문에서의 국무총리의 답변, 그리고 지금까지의 국방위에서의 국방부 장관의 답변들을 종합하면 사드 배치는 한미 공동실무단에서 협의 중이라고만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중이 아주 강하게 작용된 것입니다. 총리도 7월 5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사드는 지금 협의 중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틀 뒤에 NSC에서 이것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 사드 배치 결정은 총리도, 국방부 장관도, 외교부 장관도 다 들러리가 된 채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국무총리가 7월 5일 답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미온적으로 대응해왔기 때문에 북한의 핵 능력, 미사일 능력이 강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것이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존스 홉슨 한미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강화된 것은 2009년부터 14년까지의 달성한 성과들의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9년부터 14년까지가 바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강화됐습니다. 또 하나,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신뢰 프로세스에서 이제 압박과 제재로 넘어갔습니다. 북한이 변화할 때까지 압박과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일반된 대북 정책 기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 북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핵과 미사일의 포기입니다.
그래서 압박과 제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국면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이 강화됐기 때문에 현재의 국면에서 대북 제재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데는 중국의 동참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이 대북 제재에 지금 상당히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해오고 있는 터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겁니다.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그토록 막는 것들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떤 변명을 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이 사드 배치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동북아에서의 신냉전 구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전쟁 국면에 들어섰을 때 사드는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전략 무기라고 하는 데에서 그걸 어떻게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할 수 있습니까? 이거 설득이 안 되는 분야입니다. 지금은 물론 북한의 대북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중국과 러시아는 그런 심각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터에 중국이 그토록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토록 견결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견결히 반대한다고 하는 표현은 얼마 전에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성공했을 때 썼던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이번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이 견결히 반대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면 중국은 대북 제재에서 당연히 이탈할 겁니다. 중국이 빠진 대북 제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이토록 엄청난 모순에 빠진 조치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정부가 압박과 제재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정책이 언제쯤 성공하냐고 그랬더니 시기는 말할 수 없지만 반드시 이 정책을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동참 없이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 정부 말대로 이 정책이 압박과 제재가 성공을 한다면 북한이 그래서 변화를 한다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한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사드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드는 분명히 핵과 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해서 대북용으로 방어용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이 변화해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면 의지가 않은 핵과 미사일에 대놓고서 사드를 배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엄청난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번 4.13 총선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가 심판받았습니다. 그 심판에는 지금까지 압박과 이주의 대북 정책,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압박과 이주의 대북 정책에 대한 심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 박근혜 정부가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들 간의 국민적 공론화를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위해서도 설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이제 임기 1년 6개월 남은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사안이 결코 아니고 이것은 다음 정부에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될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야하 3당이 모두 합심해서 사드 배치 중단 결의안을 발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에서 깐 마늘을 1년에 2천만 달러씩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마늘 농가에 풍년이 들어서 우리 마늘도 소비를 못하는데 왜 중국에서 마늘을 수입하느냐. 당시 김성훈 농림장관에게 항의를 해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중국에 금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때 중국의 마늘 농가 농민 2명인지 3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맨 먼저 우리에게 경제보복 조치를 한 게 비닐, 바이닐, 비닐하우스에서는 바이닐을 많이 수입해 갔는데
그것을 금수 조치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은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제하지 않자 이번에는 당시 핸드폰 수출을 하는데 쿼타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량을 제한했습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수요는 많기 때문에 홍콩을 통해서 수출을 하면은 홍콩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소위 블루마켓 수출이 훨씬 많았습니다. 중국에서는 핸드폰의 블루마켓 시장을 닫아버리겠다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셔서 해결을 해라 라고 해서 제가 김성훈 농림장관을 만나가지고 깐마늘 2천만 달러치를 수입해다가 서해 바다에다 던져버리자. 그러면은 우리 물고기가 먹고 살찔 것 아니냐. 그리고 핸드폰 수출을 해서 그 이익으로 보충을 하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연간 26%입니다. 4분의 1의 우리 수출품이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이 사들을 맨 먼저 반대한 것은 전경련입니다. 재계가 반대를 하고 전경련이 왜 반대를 했겠는가 하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아셔야 됩니다. 이번의 사태 2006년 10월 노무현 정부 때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은 저는 대북송금 특검으로 당시 감옥에 있다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입원해서 눈 수술을 받았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로 전직 대통령을 전부 초청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영삼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등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때문에 핵실험이 왔다 하고 엄청난 비난을 퍼붓고 김대중 대통령은 너무나 심한 용어를 써서 아무 말씀 못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명숙 총리는 국회 답변을 통해서 이제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 이상 대북 포용정책, 햇볕 정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때 김대중 대통령은 광주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최경환 의원이 모시고 내려갔습니다. 저에게 병원으로 사람을 보내서 이건 있을 수 없다. 햇볕 정책이 무엇이 잘못돼서 핵실험을 했느냐. 이건 아니다. 그리고 만약 남북관계가 긴장관계로 간다고 하면 우리는 전쟁을 맞아야 되고 우리 경제는 파탄난다. 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광주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항의 겸 설득을 했습니다. 그 설득에 노무현 대통령은 판단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 맨 먼저 독일의 짜이퉁지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뉴욕타임스 등 유수한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더라도 우리가 평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햇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세계 여론을 움직인 바 있습니다. 오늘 안철수 전 대표, 우리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김중모 장군, 또 우리 김동철 전 외통위 간사 등이 경험에 의거해서 평소 실력에 의거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철회해야 된다는 그 안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비록 소수당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정도의 경비는 당에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중국에 우리 당의 특사를 긴급히 파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의 이해를 구하자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뭐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잘 알지도 모르는데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오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반대 처리하는 것이 더 좀 현명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이 있으면 아까 한번 말씀을 하시라고 그럽니다. 근데 깜빡 제가 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질문 겸 한번 제의로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이 사드로 인해서 북한 핵이 중국과 러시아가 폐기시키는데 어떤 촉매 역할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앞으로 지금 안철수 대표께서 제안한 국방위, 외통위 또는 연석회의, 전체 회의에서 공론화시킬 때 그런 안을 제안하는 게 좋지. 지금은 신속하게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당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한미당국은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여러 이유를 했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다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안 대표께서 그 처리 방법으로 국회 비준을 반드시 국회 비준은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 예? 동일 거예요, 비준. 국회 동의인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준이라고 표시하는. 정부의 행위이고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 저 국방위 외통위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한 겁니까? 그 표시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동적으로 거기서는 논의될 겁니다. 아니 제가 한 두 가지 지금 정리가 됐으니까요. 필요하다고 보고 전원위원회 소집이 전원위원회 절차를 통해서 논의를 하자 이런 연결은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 윤석열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당의 입장에서 단순히 반대나 철회 촉구하는 성명 정도만 되는 게 아니라 향후 당에서 이러한 부분 여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론 활동 작업을 할 것인지 가도 서명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필요하다고 단순히 반대한다고 네, 말하는 그건 분이 아니다. 이제 정해놓고 후속자는 그 미국, 중국을 한번 당 대표단이 방문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야3당 외교, 야당 외교 술진한다. 한번 우리가 제안할까요? 야3당에? 근데 민주당이 지금 아직 안 정했는데. 그런 부분은 원내대표님이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다음에 해도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앞에 한 두 가지만 이렇게. 두 가지만 하자. 포괄적으로 예. 하고.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시고. 그러면 오늘은 문장이 좀 덜 다듬어졌습니다만은 첫째,
우리 당은 이걸 좀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걸 꼭 좀 넣으시고. 우리 당은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한미 양국은 배치 합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두 번째, 우리 정부는 반드시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후속 대응으로 야3당과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대국민 서명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야3당 대표의 사절단을 보낼 수 있는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러한 것을 거부할 때는 우리 당만으로라도 한번 꾸려볼 그런 생각을 갖겠습니다.